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양육비가 왜 20년 후에 갑자기 청구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올해 49살입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20년이 지났고 아이는 어느덧 29이 되었죠. 그동안 그는 이 문제가 다시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 후 우편함에서 발견한 한 장의 법원 등기 봉투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양육비 청구 소송이었죠. 그 순간 A씨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봉투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20년 전 아이가 9살이던 시절 A씨와 전처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엄마가 갖기로 했고 A씨는 양육비를 보내기로 말로만 약속했죠. 하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지급 방식, 기간을 문서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보냈지만 어려워지면 몇 달씩 밀리기도 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도 조금씩 끊어졌죠. A씨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거라 단순하게 믿은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양육비 약정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A씨처럼 정확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양육비는 민법상 일반 채권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부양 의무는 성년이 되었다고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대학 진학, 사회 진입 지연, 취업 준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자녀에 대한 실질적 부양은 성인이 된 뒤에도 일정 기간 계속된다고 보는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원에서는 자녀가 만 29세가 되기 전까지 발생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이것이 A씨에게 20년 만에 청구가 온 이유입니다. 송달된 서류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온 걸까? 양육비 청구액은 단순히 밀린 금액의 합계가 아닙니다. 그동안 양육권자인 엄마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과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출들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4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1년에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붙으면 금액은 금세 몇 천만 원대로 불어납니다. 이러니 양육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오랜 기간 소통이 없었던 부모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늘 있었지만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결국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가능한 대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멸시효 항변입니다. 부양 의무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일부 기간은 시효 완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 능력에 따른 감액 협상입니다. 소득,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세 번째는 분할 지급 방식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흔히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A씨는 이제라도 책임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옛 통장 내역, 메시지 기록, 메모 내용 등.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든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A씨 사례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비슷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거나 지급이 불규칙했던 경우에는 훗날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합의를 제대로 해두는 것,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나중에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무거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상담기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루루 아빠의 생활 지식,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가벼운 내용으로 돌아올게요.